자, 잘 쉬셨죠? 이제 보존등기 보도록 하죠. 보존등기 경우는 이제 등기부를 처음 개설하기 위해서 처음 등기하는 것이 보존등기인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를 개설할 목적이 보존등기고, 개설할 당시에는 표제부하고 갑부까지만 개설하지 아직 을고는 개설하지 않습니다. 보존등기의 경우는 밑에 보시게 되면 신청할 의무가 따라 나오는데, 등기법은 신청 의무가 없어요.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기를, 예전에 이제 이 보존등기의 원칙은 한번 배웠던 것인데, 원칙은 신청 의무가 없는 게 원칙이고, 예외 규정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미등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이때는 의무가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집을 처음 지은 경우에 새로 지은 건물은 보존등기 하고 말고 신청 의무가 없지만, 미등기 상태에서 저에게 파는 경우는 의무가 따라와요. 이때는 원칙은 둘로 나눠서 대장이 있는 경우하고 대장이 없는 경우 나누는데, 대장이 만들어진 경우는 바로 등기할 수 있으니까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보존등기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고,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할 때 대장이 없다가 나중에 대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계약 체결 시 대장이 없다는 얘기는 등기할 수 없다가 대장 나중에 만들게 되면, 이때는 보존등기를 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보존등기를 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보존등기하는 의무 규정입니다. 이 두 가지 의무 규정은 등기법이 아니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의무 규정을 정해놓은 거니까 이 두 가지 외에는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교재 보니까 등기 특별조치법 써 있고, 밑에 1번의 경우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는 얘기는, 요거는 대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잡아주겠지만, 반대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대장을 나중에 만드는 겁니다. 이때는 보존등기 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의 신청 의무가 따라옵니다. 대상이 또 밑에 따라붙는데, 대상의 경우는 크게 세 개가 나눠지는데, 일단 첫 번째 경우는 미등기 부동산 원시 취득하는 경우에 소유권 보존등기 합니다. 건물은 새롭게 신축을 했다거나 토지의 경우 공유 쓰면 매립지가 발생하게 되면 새롭게 보존등기하는 것이 사유가 될 것이고, 두 번째 경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축탁 들어오는 경우예요. 법원에 축탁을 하는데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등의 축탁이 있다거나 또는 가처분 등의 축탁이 있다거나 경매개시 등기하고 주택임차권, 그 다음에 상가입차권 축탁이 들어온 경우, 이들 등기에 대해 축탁이 들어온 경우는 등기를 하긴 해야 하는 현재 등기부가 있대요. 미등기래요. 미등기죠. 바로 이등기할 수 없으니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해야 될 소유권 보존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실행을 해주고 이등기 실행하는 것이 나중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 부분은 어떤 축탁이 있을 경우에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합니까? 이걸 물어봐요. 몇 가지 축탁인가요? 네 가지죠.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주택, 상가, 임차권 축탁이 있는 경우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하게 됩니다. 뒤에 가면 또 나올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유부분 나온 게 있을 텐데, 규약상 공유부분의 경우는 등기부를 두긴 두지만 뭐만 있다고 배웠었느냐? 규약상 공유부분, 대표적인 건물이 아파트, 관리실 같은 경우는 등기부가 표지호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표지호만 가지고 있다가 이 규약상 공유부분인 관리실에 대해서 규약이 폐지가 돼요. 규약을 폐지해서 공용부분을 다른 자에 팔아먹는 겁니다. 그럼 공용부분을 팔아먹게 되면 이제 A라는 자가 취득을 했을 경우에 A 앞으로 등기해줘야 하는데 어떤 등기할 것이냐가 문제예요. 관리실일 경우에 건물이 표지부가 있었죠. 그럼 A가 팔아먹어도 건물은 바뀐 게 있나요? 건물은 그대로 있으니까 표지부 가만히 놔두고 여기다가 갑고를 개설한 다음에 A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하는 것이 요게 절차입니다. 그럴 경우 여기서 한 지문 나오기를, 규약상 공용 부분이 규약이 폐지가 되어서 구분 소유가 되는 경우에 어떤 등기합니까? 이걸 물어봐요. 소유권, 보존등기 사유, 이전등기 사유, 보존등기 사유입니다. 이전등기 하는 거 아니에요. 요 두 개 가지고서 21에, 22에, 23에 세 번 냈으니까 요 두 가지 위주로 봐놓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에서 신청인이 밑에 토지와 오른쪽 건물 나눠져 있는데, 토지의 경우는 읽어보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의 상속인, 그 밖에 포괄승계인, 똑같네요. 건물하고 두 번째 확정 판결을 위해 자기 소유권 증명하는 자 똑같고, 오른쪽하고
세 번째 수용 똑같죠? 근데 A, B, C 똑같지만 D번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D번의 경우는 특별,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확인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요 네 번째가 차이가 지는 것이 토지 건물의 차이점인데 같이 설명드릴 테니까 밑에 2번서부터 보시고 따라오자고요. 보존등기할자의 경우는 법조에 65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다 단독시정할 등입니다. 단독시정할 때 나오는 자가 법조문에 4명이 나와요. 첫 번째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상 최초 소유자 또는 그의 상속인과 그 밖에 포괄승인 줄여서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보존등기할 수가 있고 또는 이자의 상속인도 가능하며 그 밖에 포괄승계인도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조문이고 두 번째 경우는 나오는 자가 여러분 교재 하나 넘어가니까 미리 볼게요. 3번에 확정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찾으셨어요? 네, 판결받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가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수용을 통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나와 있고 네 번째가 특별,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확인을 통해 소유권 확인된 자가 따라 붙는데 이 네 명을 가지고 이제 대상이 되는 자와 아닌 자 가려낼 것이 아주 공부가 됩니다. 따져보자고요. 근데 여기서 하얀 건 안 줘요. 보기에선. 이제 노랑 색깔은 토지고 빨간 색깔은 건물로 잡아드릴 텐데 토지부터 먼저 보게 되면 토지의 경우는 지금 외울 건 아닙니다. 자, 감을 잡자고요. 지금 어떤 등기할 목적이에요? 보존 등기할 목적이죠? 소유권자 입장에서도 최초가 돼야 될까? 두 번째가 돼야 될까? 최초가 당연한 얘기입니다. 최초 소유자는 것이 원칙이고 이 소유자가 사망하게 되면 이제 상속인이 바로 가는 거예요. 상속인 명의, 피상속인 명의 상속인 명의로 신청하실 것, 피상속인 명의로 신청하실 것. 죽은 사람은 등기할 자격이 없어요. 있냐 아니니까. 상속인 명의로 바로 가는 거지 피상속인 명의 아닙니다. 상속은 포괄승계인가요? 네, 포괄승계가 두 개가 더 있죠. 뭐하고 뭐? 회사합병하고 포괄유증. 회사합병한 경우에 직접 등기 신청할 수 있느냐요. 회사합병한 경우도 인수합병이든 흡수합병이든 신설합병이든 불문하고 직접 등기 신청할 수가 있고 포괄유증 받은 경우에도 직접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2013년도에 법이 개정이 됩니다. 13년도에 개정이 생겨서 포괄유증도 직접 보존 등기할 수 있도록 법을 허용을 해요. 그럼 포괄승계 세 가지는 상속받은 경우 회사합병, 포괄유증 다 직접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요. 이게 첫 번째 조문인데 그럼 최초가 신청하실 것 반대로 최초가 아닌 사람이 있더라요. 최초로부터 이전받은 사람은 최초 소유자인가요? 아니죠. 보존등기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전받은 사람은 이전등기라는 것이 보존등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허용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인 반면에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로부터 미등기 토지를 이전받은 자의 경우는 직접 등기 신청할 자격을 인정해 줍니다. 이게 특례 규정이에요. 원칙은 이전받은 사람은 직접 등기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지만 국가로부터 미등기 토지를 이전받은 사람은 직접 등기 신청할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지막에 최초 소유자가 이번에는 공유입니다. 공유일 경우에는 전원명의가 원칙이에요. 근데 공유자 중 한 사람이 1인이 전원명의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지분만 등기 신청할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대법원 판례에서 공유자 중 1인은 전원명의는 가능하지만 지분만은 등기하지 못한다가 대법원 판례예요. 이건 어디랑 아까 반대예요? 가등기랑 반대 입장이죠. 가등기할 때 본등기할 때 1인은 전원명의 본등기는 허용하지 않았지만 지분만은 가능했네요. 정반대 입장이니까 외울 건 외워야 돼요. 여기 일단 첫 번째 조문 푸른 내용이어서 교재 박스 보시니까 355페이지에서 대장 등본에 의하여 기업권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대장상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최초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이어야 한다. 찾으셨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와 있든 본인이 나와 있으면 보존등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니은번의 경우는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또는 그자의 상속인은 직접 등기 신청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전받은 자에게는 어떻게 등기를 해야 돼요? 최초 소유자가 보존 등기를 먼저 한 다음에 이전받은 자가 이전 등기라는 거지 바로 보존 등기할 수는 없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가능해요. 누구? 국가로부터 미등기 토지 이전받은 사람은 직접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멸실회복 등기는 지금 인정 안 되는 거니까 안 보셔도 되고, 그거는 국가만 보시면 돼요.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자만. 멸실회복 등기 지금 인정 안 되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그거는.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 확정 판결을 통해 소유권 확인된 자란 말을 따라붙는데,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등기 신청할 수가 있더라요. 근데 판결은 여기서 말하는 판결이 어떤 판결이냐 따져보게 되면, 판결은 등기법에서 처음부터 끝에까지 3번 나옵니다. 운전 중에 3번 배웠는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요. 판결 몇 번 나온다고요? 3번 나와요. 맨 처음 배운 판결이 물권면동 등기할 필요 없는 판결. 이때는 형성 판결은 등기할 필요 없다라고 배웠고, 등기를 단독 신청하는 판결은 원칙은 이행 판결을 원칙으로 하더라. 단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지만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해서 배웠고, 이행 판결은 옛날에 배울 때 승소한 자는 등기 신청할 수 있고 패소한 자 등기할 수 없다고 배웠고, 거꾸로 형성 판결은 승소한 자와 패소한 자 둘 다 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배운 게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다음에 또 하면 돼요. 자, 힘내세요. 화이팅. 보기보다 등기법이 어렵죠? 등기법은 생각보다 좀 어려운 법이에요. 왜 어려우냐? 민법이 좀 깔려야 돼, 바탕에. 그럼 쉬워지고, 민법이 안 깔려 있으면 이 맨땅 헤딩이니까, 제가 여러분이 처음 뵀을 때 드린 말씀이 있을 거예요, 아마. 등기법은 3번 들어야 대화가 된다고. 그래야 대화가 되고 이제 축구 치고 나가지, 3번 들을 때까지 한 번 듣고 알라고 덤비시면 그건 욕심이에요. 이 등기법은 아마 여러분 시험 보러 갈 때까지 발목 잡을 겁니다. 얘가 아마 40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열심히 해야겠지만 12문제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까짓거면 이러고 있다 나중에 진통 당하는 게 등기법인데, 그래도 할 건 해야 돼요. 어쨌든 단독 신청한 판결은 어떤 판결의 원칙이래요? 자꾸 떠들면 돼요. 이행 판결. 그 다음에 보존 등기할 때 판결은 에브리바디 다 가능해요. 보존 등기하는 판결의 경우는 다 가능하다 보니까 확인 판결이건 형성 판결이건 이행 판결은 따지지 않습니다. 최저 소유권 확인만 되면은 등기 신청할 수 있다가 이 판결의 내용이 될 것이고, 판결하고 같은 요력에 있는 조소까지 포함을 해서 조소를 통해서 확인 조서이건 일락 조서를 할지라도 확인되면 등기 신청할 수 있다요. 그럼 소송, 즉 판결받았다는 얘기는 이겼다는 얘기일까, 졌다는 얘기일까? 이겼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상대방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은, 자, 지금 어떤 등기할 목적이에요? 보존 등기할 목적이죠? 그럼 내가 누가 돼야 돼? 최초가 돼야 돼? 두 번째가 돼야 돼요? 최초가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 대장상 최초 소유가 여기 앉아 있을 때에는 난 보존 등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얘가 있으니까. 그럼 얘를 밀어내고 내가 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가 돼야 되니까. 그럼 상대방은 대장상 최초 소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으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근데 문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소유자 누락이 있을 경우에, 기재가 없는 경우에 누구를 향해 소송을 제기해서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인데, 토지의 경우는 대장상 소유자 누락이 있을 때에는 국가를 향해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으면 등기 신청할 수 있다가 됩니다. 이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옛날에 지적법 배울 당시에 신규 등록할 당시 소유권자 등록 어떻게 한다고 배웠어요? 신규 등록자의 경우는 대장 처음 만들 때 등기부가 없으니까 소관청이 조사 등록해 주더라. 다 조사가 안 될 경우는 무주의 땅은 국가로 간다 그랬으니까 국가가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일단 토지는 국가로 간다 이 뜻이고, 건물은 빨간 색깔인데 건물의 경우로 다 가능합니다. 조서 똑같이 포함시켜요. 그럼 건물의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소송의 상대방이 누구입니까? 물어봤을 때 상대방의 경우는, 건물의 경우는 국가를 상대로 상대방 소송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은 똑같이 최초 똑같이 가는데, 건축물 대장은 소유자가 누락이 있을 때에는, 누락 시에는 토지 누구 상대로 갔어요? 국가죠. 건물의 경우는 국가가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의 경우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판결이나 또는 건축주를 상대로 확인 판결 받은 경우는 보존 등기하지 못한다가 이게 기본 틀이에요. 그럼 토지는 누굴 상대로 가시고, 국가, 건물은 시군, 구청장이니까 구별하시길 바라고, 세 번째 수용의 경우는 둘로 나눕니다. 수용은 둘로 나눠서 미등기 땅을 수용할 수도 있고
등기된 땅을 수용할 수도 있더라요. 미등기 땅을 수용하게 되면 수용권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고, 등기가 된 땅은 이미 등기부가 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이 방법인 거지 보존등기 하질 않아요. 그럼 지금 보존등기 배우는 거니까 어떤 땅을 수용했더라? 미등기 수용했다고 기하시면 될 부분이고, 네, 마지막에 특별 자치도지사 시군 구청 확인 서면이란 말 뜻은 이건 어디만 나오는 규정이냐? 얘는 건물에만 나옵니다. 이건 토지는 나올 수가 없는 규정이에요. 그럼 얘가 말하는 건물은 어떤 건물이냐?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축물입니다. 그럼 건축물 대장이 없을 때 등기할 수 있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장이 없는 건축물들은 건물이 있다는 거 확인받아 와라. 그럼 등기해 주겠다는 것이 여기 마지막 규정인데, 토지는 우리 지적과 배울 당시에 모든 토지는 해면의 전국토는 전부 다 대장이 다 있기 때문에 토지는 규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건물로서 무허가 건물이나 준공 떨어지게 있는 건축물들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확인 한번 물어봐야지. 재산세 배웠어요? 재산세는 허가받은 건물 납부예요? 무허가 납부예요? 그럼 등기된 거 납부예요? 미등기 납부예요? 재산세는 등기된 거, 미등기 어떤 거 납부할까? 괜찮아요. 우리끼리인데 뭐 하나, 둘, 셋 다 내는 겁니다. 등기가 되어 있든 미등기든 허가를 받든 무허가든 재산세 다 납부하게 돼 있어요. 혹시 무허가인데 그래도 내야 돼요. 왜 안 내게 되면 누굴 보호하는 모양새 만들어지느냐? 법을 지키고 건물 짓는 사람은 세금 내고, 법을 어기고 건물 짓는 사람은 세금 안 내게 되면은 오히려 누가 혜택 보는 거예요 지금? 법을 어긴 사람 혜택 보는 거 아닌가요? 법을 지키고 건물을 짓던, 법을 지키지 않고 건물을 짓던 건물로 존재하고 재산 가치로 인정되는 경우 세금을 다 부과 들어갑니다. 그럼 건물에 대해서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 세금 받으려면 누가 주인인가 조사를 해야겠네요. 그럼 재산세 과세권자가 누구예요? 시군구청장이니까 지나가 사실조사한 내역에 최초로 등록되어 있으면 등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 확인받아 오면 이게 그 뜻이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토지 나오질 않아요. 이게 큰 틀 자격인데 세분하게 되면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될 겁니다. 나눠서 큰 틀은 같이 가지만 위에는 토지고 아래는 건물이에요. 토지란 말이 나오게 되면 누구랑 올리느냐? 토지는 국가랑 올리고, 건물의 경우는 국가란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건물은 시군구청장, 시군구란 말 나오다 보니까 이제 문제 낼 경우 토지 등기 신청할 자가 아닌 사람 물어보게 되면 주로 시군구가 답이 되는 것이고, 건물 등기 신청 아닌 사람 물어보면 답은 국가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국가에 이전받는 사람 등기할 수 있었어요? 국가란 말 나왔죠? 이거 토지이다 건물이다. 이건 토지란 얘기예요. 그래서 국가란 말 팀은 어디가 대상이고 토지고, 건물은 시군구를 담당하다 보니 우리 나눠서 이해하시면 구별이 가능할 겁니다. 이게 신청할 자격에 관한 내용이고, 밑에 5번에 이제 첨부 정보라 나오는데 1번이 중요한 말입니다. 1번의 경우에 보조 등기를 신청할 당시에는 65조 제 몇 호라고 등기 신청하는 뜻을 적게 돼 있고, 이 경우 중요한 말, 등기 원인과 며느리는 신청 정보 내용으로 등기에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요. 유일하게 등기 원인이 없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딱 하나가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뭐가 없다고요? 등기 원인이 없다 보니 원인과 며느리를 기록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 하나 별표해 놓고 넘어가시고,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안 보셔도 되고, 오른쪽에 신청할 때 첨부할 필요가 없는 거 뽑아내자고요. 보존 등기할 경우 첨부할 필요 없는 서면이 정해져 있는데 외울 건 아니고 따져보자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게는 단독 신청, 공동 신청. 단독 신청할 등기죠.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이 있다고 배웠어요? 없다고 배웠네. 단독이라는 얘기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일단 등기 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등기 필증 또 정보 똑같은 말 뜻이에요. 제출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인감 증명 제출할 필요 있을까? 인감은 등기 의무자가 냈는데 의무자가 없으니까 인감 제출할 필요 없다는 말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이 있을까요? 없다 그랬으니까 등기 원인을 받아야 할 제3자의 허가나 동의, 승낙 등 제출할 필요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존 등기할 당시에는 제3자의 허가 등이 필요 없다 보니까 토지권 허가증 첨부할 필요 없고, 농지 취득 자격증이면 첨부하지 않아도 되고, 검인 받아야 될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이게 다 필요 없는 이유는 원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허가 언제 받으라고 배웠어요?
유상계약이 원인일 때 허가받아라. 원인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검연도 계약이 원인일 경우 받아라. 원인이 계약이 아니잖아요. 없으니까. 또 법률행위가 원인일 경우는 농립실질적 첨부하다 이건 법률행위가 아니잖아요. 법률 규정에는 제출할 필요 없기 때문에 다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과거의 기출문제가 얘가 기출문제예요. 다음 중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할 경우에 첨부할 필요가 없는 서면은 답이 된 것이 토지거래 허가증이 답이 됩니다. 이걸 뽑아내시면 우리 잡아내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존 등기라는 등기는 단독 신청, 공동 신청, 단독 신청할 등기다. 그러면 등기필증이랑 인감 가져갈 필요가 없고 등기 원인이 있대요. 없으니까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받을 필요가 없다 해서 오른쪽 박스 보시니까 일단 등기 의무자 등기필증 제출할 필요 없고 인감증명 가져갈 필요 없으며 등기 원인이 없기 때문에 등기 원인을 받아야 할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도 필요하지 않다가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세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등기 실행에서는 1번만 볼게요. 1번만 소유권 보존 등기는 갑구상란의 주등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소유권은 당연히 무조건 갑구의 주등기가 되겠죠. 나머지는 생략합니다.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에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란 말이 나오는데 자, 여기 보니까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의 축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 제한, 가압류 동그라미, 가처분 동그라미, 경매 신청 동그라미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처분 제한 등기를 명하는 재판의 판결에 따라 소유권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해야 한다. 찾으셨나요? 그럼 이제 하나 빠진 게 있죠. 어떤 축탁이 있을 경우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까? 이쪽에서 미등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 역시 나와 있어요. 요건 안 나와 있잖아요. 요건 더 써놔야겠네요. 거기 책에다가 가로 안에 3개 나와 있지만 요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주택, 상가, 임차권 축탁이 있을 경우에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다. 그거만 체크하시면 되고 실행해서 보게 되면 이제 등기관이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에 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다만 이 건물이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 승인 받지 않은 경우는 표지법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나와 있는데 이 말 뜻은 이거죠. 자, 건축물 대장이 없대요. 등기할 수 있어요? 있잖아요. 뭐만? 건물만. 토지는 대장 없는 토지가 없으니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같죠? 건물은 대장이 없더라도 등기 신청은 일단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눠서 이해하실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자고요. 그럼 요거 지워버리고 여기다 써야겠다. 자, 미등기 부동산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 자, 실판에서 미등기 부동산이 A주택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 여기 A주택인데 A주택에 대해서 미등기에 대해서 가압류 촉탁에 들어왔대요. 그럼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해주나요? 네, 그럼 1순위로 A가 해야 될 직권으로 실행을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실행을 했고 이 중에 하나 가압류 들어왔습니다. 2순위로 가압류가 들어오게 되면 제가 한번 얘기한 게 있을 텐데 그럼 가압류 촉탁 때문에 직권으로 등기해줬죠? A가 할 등기를. 그럼 취득세 납부해야 될까 납부할 필요 없을까? 취득세 같은 거 면허세는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굉장히 우리끼리 내면 하나 둘 셋 내야 됩니다. 세금 당연히 내야 돼요. 안 내게 되면 악용을 해요 이걸로. 여러분이 A 집 졌습니다. 보조등기 돈 내고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제가 해드릴게요. 우리끼리 짜고서 여러분 집 제가 가압류 요청하게 되면 법원이 가압류라 그러면 직권을 해줬잖아요. 세금 냈어요? 이때는 안 냈죠? 나중에 우리끼리 돈 갚은 걸로 인정해서 가압류 말소해버리게 되면 아싸 돈 안 내고 등기했네. 이런 탈법이 들어오다 보니까 세금 차감에 따라서 삼손이 압류 또 들어와요. 그럼 취득세는 가산세가 있어요? 있죠? 그럼 가산세까지 해서 압류가 또 들어옵니다. 세금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결국은 세금 냈어요? 안 냈어요? 냈죠? 나중에 요 이제 압류 없다고 가정하고 얘 때문에 직권으로 보존등기한 게 있는데 나중에 돈을 갖고서 보존등기 말소를 하게 되면 가압류 말소를 하게 되면 얘를 말소할 경우에 얘 때문에 실행한 보존등기 얘도 말소할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얘는 세금 냈잖아요. 그럼 얘는 말소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럼 직권으로 보조등기한 것은 얘 때문에 보조등기 하긴 했지만 가압류 말소했다고 얘까지 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 갔어요? 작년에 기출 문제에서 직권으로 보조등기 실행하게 되면 이 가압류를 말소할 때 직권으로 한 보조등기도 말소해야 한다. 틀렸죠? 얘는 말소하는 게 아니라 놔둬야 되니까 여기까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는 생략할게요. 두 번째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란 말이 나오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는 일단 지금 나온 것은 큰 볼 건 없습니다. 보조 등기 실행한 다음에 법률행위이다 법률 규정이나 주인 맡김 이전 등기 하게 될 텐데 처음 나온 것이 이제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란 말이 나와요. 보조 등기 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원인이 매매일 경우는 이거 마찬가지 등기처분 조치법상 얘기인데 이전 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며칠 내 신청하실 것? 60일 내 신청을 해야 한다. 계약을 둘로 세분해서 계약은 쌍무계약도 있고 편무계약도 있더라. 쌍무계약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매매계약, 편무계약은 증여가 되겠죠.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언제부터 60일이냐 이제 기산점 물어보는데 매매계약은 일방의 이행이 완료한 날로부터 완료일로부터 60일 나는 것이 의무규정이고 증여계약은 이때는 이행 완료일이 아니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안에 신청하실 것? 60일 내 하실 것. 요 네 가지 외우시라 했어요. 쌍무계약은 언제부터 60일이고 이행 완료일, 편무계약은 효력 발생을 반드시 암기하시고 보존등기의 경우 요거 외우셔야 돼요. 보존등기 원칙은 신청하는 무 있다 그랬어요? 원칙은 없다 그랬죠? 원칙은 없다 그랬잖아요. 미등기 부동산을 팔아먹은 경우만 의무가 따라오더라. 원칙은 언제부터 60일이고 계약 체결일. 대장이 나중에 만들어진 경우는 보존등기 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요 두 개는 외워놓아야 됩니다. 요 네 개에서 문제가 잘 줘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밑에 신청 의무 찾으셨어요? 신청 의무 보니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서로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쌍무계약은 언제부터 60일? 일방의 이행이 완료한 날로부터 60일이고 계약 당사자가 일방만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은 편무계약이 되겠죠. 증여 같은 경우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에 신청을 하셔라 나와 있고 원칙은 공동신청의 원칙이 됩니다.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 매수인이 권리자가 되어서 둘이 신청하면 되고요. 단 상대방이 등기 안 하게 되면 판결받은 경우는 단독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첨부서를 생략할게요. 앞에 배운 게 있으니까 넘어가서 다른 건 안 보셔도 되고 이제 밑에 이제 소유권 일부전 따라 붙는데 소유권은 전부 이전 등기가 일부 이전 등기 나눠지는데 일반적인 이전 등기가 전부 이전 등기입니다. 반대로 소유권도 일부 이전 등기 할 수 있더라요. 일부 이전 등기라는 것은 따져보자고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는 것은 요 집에 대해서 단독 소유가 가백에 있다가 요즘에 집 등기하는 분위기가 단독 소유가 아니라 남편 여편 부부간은 공유로 등기하죠. 근데 가백 사모님께서 어이 신랑 우리도 남들처럼 갑가을로 공유로 등기합시다라고서 마누라 주장을 합니다. 공유 등기 해줄까? 남편 주먹에 날라올까? 그럼 대화가 안 되고 주먹에 날라서 안 되고 이제 등기해주게 되면 단독 소유가 뭘로 바뀌었어요? 공유로 바뀌었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소유권 일부 이전이라고 불러요. 소유권 일부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분. 단독 소유가 공유로 바뀐다거나 공유자가 지분을 넘기는 경우는 소유권 일부전으로 하는데 여기 딱 한 지분 나와요. 소유권 일부전 등기는 등기 신청할 때 넘어가는 지분을 기록하게 됩니다. 지분 등기사항인가요? 네. 그럼 등기할 때 지분 적어라 그 뜻이고 또 공유자 간에 맺을 특약이 있죠. 우리 공유물 쪼개지 말자고 불분할 특약 맺을 수가 있더라. 몇 년 범위 내에서 5년 범위 내에서 그럼 공유물 불분할 특약이 있는 경우는 불분할 특약만 적어주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딱 한 집은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신청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한다. 딱 한 집은 나와요. 오케이?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고 요거랑 비교할 것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가능하죠.
그럼 반대로 부동산 일부전 등기 허용을 할까? 부동산 일부전 등기는 허용하지? 이건 않습니다. 부동산 일부란 말이 뭘까요? 100평 중 50평, 다른 방 한 칸. 옛날 방 한 칸 팔아먹을 수 있다고 배웠어요?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 방 한 칸 팔아먹지 못하면 이전 등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100평의 토지가 있다 가정을 하고 100평 너무 작나? 1000평이 있는데 1000평 중 1000평을 사라고 제가 청약을 하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이 1000평은 너무 크므로 반만 팔으래요. 그럼 반만 팔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 토일 분할을 해야겠죠? 10번을 둘로 분하면 10과 10의 1로 됐겠네요. 그럼 10의 1번 토지를 양도할 당시에는 분할 후니까 전부예요, 일부예요? 전부죠, 전부. 분할 전에는 일부가 되겠지, 분할 후에는 10의 1번 전부가 되기 때문에 분할 후에는 전부가 되는 건 일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부동산 일부는 이전 등기할 수 없고 반대 소유권 일부전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럼 다음 중 보기에서 소유권 일부전 이전 등기는 어떤 게 일부전일까? 1번 갑의 소유권이 AB로 넘어가는 경우, 2번 가불의 소유권이 A로 넘어가는 경우, 3번 가불의 소유권이 AB로 넘어가는 경우. 1번, 2번, 3번 중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자신있게 1번, 2번, 3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은 대답하시라는 얘기고, 지금 원서 낼 때 아니니까 사진 찍으려 이러지 마세요. 자, 그럼 어떤 게 일부 이전일까? 괜찮아, 자신있게 1번, 2번, 3번 하나, 둘, 셋. 저는 답을 써놓고 물어보는데 엄한 답이 자꾸 나오는데 다 전부 이전 등기야. 일부 이전 아니에요. 왜? 위에는 갑이 남아있어요. 여기 남아있어야 갑의 지분을 넘기게 되잖아요. 여기는 갑의 소유권 AB로 다 넘어갔고, 갑을 소유권 AB로 다 넘어갔고, A로 다 넘어갔잖아요. 이거 다 전부 이전이에요. 오케이? 그럼 일부 이전 등기가 옛날 주인이 이렇게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 전부 이전입니다. 일부 이전은 이렇게 옛날 주인 남아있어야 일부 이전이에요. 뭔 말인지 갔어요? 그래서 이건 다 전부 이전인 거지 일부 이전 등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옛날 주인이 안 남아있으니까 이해가 또 믿어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 하면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하거나 공유물에 지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허용을 하지만 부동산 일부 이전 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데, 부동산 일부를 이전 등기하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분할 분필을 해야 되죠? 분할하게 되면 전부가 된다, 일부가 된다? 전부 일부 등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청 정보 기록사항에 대해서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1번에 소유권 일부에 대한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니은번에 등기 원인의 공유물 불분할 특이하게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해서 기록할 사항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뭘 적고? 지분 기재하고 또 하나는 불분할 특이하게 쓰면 이제 적어라. 요거밖에 없으니까 요거 참고만 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 실행은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상속은 단독 신청할 등기일까 공동 신청할 등기일까? 상속은 단독 신청할 등기가 되겠죠. 공동 신청하라 그러면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상속은 단독 신청할 등기이고, 여기는 쉬워요. 상속은 하나가 어려운데 하나만 잘 해석하면 됩니다. 상속은 단독 신청할 등기이며 등기 원인은 뭐가 될까요? 상속 원인 일자는 상속 개시일자, 피상속이 사망일자가 되겠죠. 여기 기본 개념이고, 상속인이 단독 신청할 등기인데 상속인이 여러 명이랍니다. 수인이 받은 경우에 전원명의가 원칙이에요. 하지만 상속인 중 1인이 전원명의 등기 신청할 수 있나요? 요거는 가능해요. 하지만 지분만 등기 신청할 수는 이건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걸 내면 틀릴 사람이 있을까요? 틀릴 사람 없습니다.
이거 지금 이걸 내는 게 아니라 나오게 되면 협의 분할을 물어봐요. 뭘 물어본다고요? 협의 분할. 협의 분할을 하는데 상속재산을 이걸 물어봅니다. 지금 나오는 것은 협의 분할을 하는데 협의 분할을 상속등기하기 전에 협의 분할할 수가 있고 후에 할 수가 있더라요.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고요. 이 집에 대해서 갑이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둘이 있게 됩니다. 자식이 있어요. 이 집이 2억짜리일 경우에 갑이 사망하게 되면 얼마씩 가져가면 될까요? 1대1 1억씩 가져가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1순위에 이제 갑의 소유권이 있는데 상속등기하기 전에 둘이 협의를 합니다. 협의해서 큰아들 A가 B가 있다고 가정하고 A가 2억을 다 갖기로 했고 B가 포기했어요. 안 갖기로. 이해 갔어요? 협의한 거 등기하기 전이에요? 후에요? 전에 협의했죠? 이때는 바로 이 순위로 A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요게 상속등기라는 거예요. 단독 상속등기. 이해 갔어요? 원인은 뭐가 될까? 상속받은 거니까. 오케이? 원인 일자는 상속 개시일. 요건 똑같죠, 요거랑. 문제될 게 없겠네요. 그러면 달라야 문제가 되니까. 그럼 지금 여기 이제 상속등기 실행한 이후에 협의합니다.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는데 아까 갑이 사망하니까 상속을 A, B 둘이서 받았나요? 1억씩? 그럼 이제 2순위로 A,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실행해 버립니다. 이게 뭐다? 상속등기. 공동 상속받은 거잖아, 지금. 공유니까. 등기 끝난 이후에 다시 A와 B 둘이서 협의 분할합니다. 협의 분할한 경우에 A가 2억을 다 갖기로 했고 B가 안 갖기로 했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미 실행한 이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해야 되느냐, 말소 안 하고 다시 고칠 수 있느냐요. 이때는 등기 끝난 이후 협의 분할을 했죠. 이때는 이 등기를 말소하는 게 아니라 2의 부기 1호로 2번 소유권에 대해서 경정등기가 들어갑니다. 경정등기하면서 소유권 A 단독 소유로 형정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협의 분할은 상속등기하기 전도 있고 후도 있는데 전에 하게 되면 무슨 등기하죠? 바로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속등기 신청하면 되는 것이고 등기 끝난 이후에 협의 분할하게 되면 소유권을 경정등기하는 거지 말소하고 다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주의하시되 이때 등기 원인은 상속 한번 써먹었죠? 또 써먹을 수 없으니 이때는 협의 분할의 원칙이에요. 협의 분할이라고 쓸 것이고 날짜는 원인 일자는 협의 분할일을 적은 다음에 등기하면은 등기가 가능한 겁니다. 시험에 나올 때 이게 나왔어요. 기출문제가 나올 때 상속등기 실행한 이후에 상속이 협의 분할을 한 경우는 소유권 경전등기 신청할 수 있다. 맞았나요? 네, 맞는 말을 출제하다 보니까 맨 밑에 박스에서 요걸 잡아내셔야 됩니다. 상속등기의 경우는 등기 원인이 뭐가 되고 상속이죠. 그 다음에 밑에 보니 협의 분할에 대한 상속이 있고 상속등기 실행한 이후 협의 분할이 있더라. 원인 일자는 등기 하기 전에 협의 분할한 경우는 똑같이 들어오겠지만 오른쪽에 상속등기 실행한 이후에 협의 분할하게 되면 날짜는 언제가 된대요? 협의 분할일자가 될 것이고 등기도 다른 건 다 소유권 이전이지만 뭐만 소유권 경정등기한대요? 상속등기 실행한 이후 협의 분할은 소유권 경정등기죠. 출판에서 요것도 상속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고 오케이? 얘도 소유권 이전 등기고 얘만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 경전 등기니까 얘를 내는 게 아니라 매를 맞으면 얘가 매를 맞는 거예요. 틀리다 보니까. 오케이? 얘를 기억하셔야 돼요. 상속등기 실행한 이후에 협의 분할하더라. 무슨 등기한대요? 소유권 경전 등기하는 것이 이전 등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거 기억 좀 하고 넘어가시길 바래요. 지금은 이거 내고 들어오지 이걸 내면 틀릴 사람 누가 있을까 이거를 다 맞추기 때문에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상속의 뜻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판매 등기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때문에 말하기 좀 상당히 힘드네요. 오늘 환매등기는 다음 주부터 보도록 하고요. 수업 마쳐서 기분 안 나쁘죠? 자, 조심해 들어가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